나이 들면 혼자가 편하다고 하고 모든 게 부질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똑같이 나이 들었는데 왜 어떤 여자는 예쁘거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주변에 남자가 끊이지 않고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믿고 살았는데 나에게는 복이 오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이번 생의 팔자에는 행복하고 사랑받는 그런 운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랑받는 여자를 가만히 보세요.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자기만 챙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남자들에게 사랑받을까요?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신다면 행복하고 사랑받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사랑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이 왔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받고 싶다고 하지만 내면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을 밀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늘 바라고 원하지만 막상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이유도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문제 있는 남자만 편하고 안정적인 남자는 왜 이렇게 불편하신가요?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난 그 사람. 조건도 좋고 성품도 괜찮은데 왜 자꾸 멀어지고 싶은 걸까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그 사랑을 담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이 왜 좋은 사람 앞에서 불편해지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고. 이제는 나쁜 남자에게 속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생겼는데 막상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착하면 답답하고 너무 다정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안정적이면 무언가 숨기는 것 같고 결국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이렇게 말하죠. 역시 혼자가 편해.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혼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관계를 감당할 내면의 용량이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에도 그릇이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담으려면 그만한 그릇이 있어야 하듯 좋은 사랑을 받으려면 그 사랑을 담을 내면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살면서 그 그릇을 키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문제 많은 남편과 살았습니다.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남자. 그런 사람과 수십 년을 버티다 보니 불안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고함 소리를 듣는 게 익숙하고 냉대받는 게 당연하고 언제 화낼지 눈치 보는 게 하루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먼저 연락하고 작은 것도 챙겨주는 사람. 조건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왜 이 사람의 다정함이 압박처럼 느껴질까요? 왜 괜찮아요 라는 말이 오히려 짐이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평생 불안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기본값이 되어버린 마음은 평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대신 낯설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낯설음을 지루함으로 착각합니다. 서양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릇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평생 작은 그릇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큰 그릇을 갖게 되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성당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내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자고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점점 냉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면 짜증을 내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 피곤해요. 그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평온함이 너무 낯설었을 뿐입니다. 평생 폭풍 속에 살다가 잔잔한 바다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고요함을 위험으로 착각합니다. 폭풍이 없으면 불안하고, 고함이 없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다정함이 지속되면 언젠가 배신당할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기반 사랑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안정감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불안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없는 관계는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을 밀어내는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아직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지 못해서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편해요.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맞춰주고 참고 살았으니 이제는 자유롭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 뒤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관계를 감당할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관계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관계에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관심을 받아들이는 근육, 감정을 나누는 근육, 친밀감을 유지하는 근육, 책임을 함께 지는 근육. 이 근육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홀로 오래 살면 이 근육들이 점점 퇴화합니다.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낯설고 불편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이 어색하고 피곤합니다. 친밀감은 치매로 느껴지고 함께하는 책임은 속박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을 때 누가 옆에 있으면 체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평생 밥을 혼자 먹어서가 아니라 평생 밥을 먹으면서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밥상에서 늘 긴장했고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고 식사 시간이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혼자 먹는 밥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관계에서 다시 상처받을까봐, 또 실망할까봐, 내 마음을 열었다가 무너질까봐 아예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을 버려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관계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랑까지 피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 근육을 다시 키워야 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 커피를 사준다고 하면 괜찮아요라고 거절하지 말고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이세요.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혼자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도와주시면 감사하죠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이 내면의 용량을 키웁니다. 받아들이는 연습, 의지하는 연습, 마음을 여는 연습, 이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좋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 직전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모든 게 혼란스럽고 이유 없이 우울하고 과거의 상처들이 떠오르고 새로 만난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유난히 신경 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 헤어지고 싶어져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새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오래된 건물을 헐어냅니다. 그 과정은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가득하고 모든 게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그 혼란은 새로운 것이 세워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래된 믿음의 구조가 흔들려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 좋은 사람은 오래 안 간다는 믿음, 다정함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이별의 신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탄생의 신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생긴다. 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래된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서 도망가지 마세요. 그 불편함과 마주하세요. 왜 나는 이 사람이 불편할까? 왜 이 다정함이 부담될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평온을 거부하는 걸까? 이 질문들이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좋은 관계가 부담스러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평생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아나? 알고 보면 실망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마치 평생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쓰는 게 불편한 것처럼 평생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받는 게 불편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된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자격 없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좋은 사람을 밀어내고 관계를 망치고 스스로를 확인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것이 가장 슬픈 자기 파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실현시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매일 스스로에게 말하면 처음엔 거짓말 같지만 점점 진실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 나는 다정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평온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내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용량을 키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작은 친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문을 잡아준다면 됐어요가 아니라 고맙습니다라고 하세요. 누군가 짐을 들어준다면 괜찮아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부탁하는 연습입니다. 미안한데 이것 좀 도와줄래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평생 혼자 해결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관계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감정을 숨기는 게 강한 게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는 게 강한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상대의 안정감을 지루함으로 해석하지 않기입니다. 드라마 같은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평범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밀어내고 있나? 지금 내가 불편함을 핑계로 도망가려고 하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면 무의식적인 패턴을 의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 어느 순간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처음으로 좋은 사람이 편해지는 겁니다. 다정함이 부담이 아니라 안식이 되고, 안정감이 지루함이 아니라 평화가 되고, 관심이 압박이 아니라 따뜻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과거에 문제 있는 남자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전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하거나, 애매한 관계로 끝난 남자가 다시 연락하거나, 새로운 남자인데 묘하게 예전 사람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마장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을 얻기 직전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장애물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날의 패턴으로 돌아갈지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그 남자는 아주 교묘합니다. 요즘 내 생각이 많이 나더라. 그때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변한 건 아닐까? 혹시 이번엔 다를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지만 내면이 커진 당신은 이제 압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도 없으며 단지 당신이 떠나려는 순간 다시 잡으려고 할 뿐이라는 걸.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끝내지 못하는 자는 미래를 시작할 수 없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으면 됩니다. 이제는 안녕.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진짜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은 좋은 사랑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커졌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좋은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아실 겁니다. 준비되었는지 아닌지는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함 대신 편안함을 느낀다면, 다정함을 부담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안정감을 지루함이 아니라 평화로 느낀다면 당신은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내면이 준비되기 전에 사랑은 무겁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짐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다정해도 부담처럼 다가옵니다.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답답하게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내면이 준비된 후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정함이 이제는 따뜻하고, 안정감이 이제는 편안하고, 관심이 이제는 고맙습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용량이 바뀐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물을 담아도 그릇이 작으면 넘치고 그릇이 크면 여유가 생깁니다. 같은 사랑을 받아도 내면이 작으면 부담이고 내면이 크면 축복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면을 키워가며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내면을 키우는 과정이 꼭 누군가를 만나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해지는 연습,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 스스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 이런 것들이 쌓이면 타인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포용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평온한 관계를 누릴 수 있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거짓말 같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로 좋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니, 좋은 사람은 이미 주변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당신의 내면이 그 사람을 알아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문제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잘못 들어와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당신의 내면이 그 사랑을 담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 준비를 시작하세요. 천천히,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좋은 사람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다정함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평온함이 더 이상 지루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당신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비되면 사랑은 언제든 거기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당신의 시간표로 살아가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